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요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인생각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인생각본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내러티브, 우리 스스로 쓴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각본을 인생각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디스카운트에 대한 거였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감정이나 누락시키는 정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의식 틀에 의해서 사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로크를 줬는데 감정 표현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그 감정을 누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고 나도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나 스스로가 그것을 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디스카운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인데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한 정보와 감정적 스트로크가 분명히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안정감을 주는 그 정보와 감정을 디스카운트,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런 안정감을 주는 정보와 감정 없이 내 감정과 내 정보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감정과 대부분의 의식의 구조가 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엇인가가 누락되어서 어떤 정보나 어떤 감정이 누락되어서 내 각본을 형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각본을 형성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나눌 건데요. 각본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본 결말이라고 하는 건 부모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에 아이에게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사람에게 각인되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내러티브를 자기의 인생 각본을 만드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말 중에 부정적으로 그 결말을 짓도록 유도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각본 결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체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 죽어 이런 표현인 거죠. 넌 쓸모가 없어 이런 표현들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도 매우 강력하게 그 아이의 마음에 그 말이 남아서 그 아이의 인생 각본이 그 말에 따라가도록 만들어냅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부모가 그렇게 몇 마디 한 걸로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이미 다 자란 어른들은 많은 정보와 감정과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정보와 감정과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내러티브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 각본을 이미 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해준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말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 이면에 있는 상황과 정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계산합니다. "나가 죽어"라고 했는데 엄마는 이미 실직을 했고 아버지는 가출을 해서 떠났고 돈은 없고 아이에게 줄 돈도 먹을 걸 살 돈도 없고 집에선 쫓겨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엄마의 상황들을 어른은 이해할 수 있죠. 어른의 상태에서 엄마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 말을 한 건 정말로 나를 나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힘들어서 하는 일종의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른이 되어서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 때는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그 맥락과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인생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 말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말 표현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내 모든 정보의 중심으로 훅 하고 침입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게 각본 결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말 자체가
내 각본을 뒤흔드는 중심에 이미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기억 저편이나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어도 자꾸만 그게 올라오죠. 왜냐하면 기억은 저 편도체 너머로 쑥 들어가서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지만 그 감정과 그때 구성되어 있는 인생 각본은 여전히 내 감정 속에,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어서 다른 긍정적인 작은 정보들이 들어와도 나가 죽어, 너 때문이야, 넌 안 돼 라고 하는 강력한 엄마와 아빠의 말이 내 모든 정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중심으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작은 정보들도 전부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각본 결말의 무서움이에요. 그럼 이 각본 결말은 왜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엄마는 왜 그 각본 결말을 우리에게 던졌을까요? 이때 작용하는 엄마의 자아를 조금 이해해 볼까요? 다음에는 이때 작용하는 그 말을 받은 나의 자아를 좀 이해해 볼 건데, 일단 오늘은 그 말을 던진 나가 죽어라고 하는 각본 결말을 만들어내는 저주에 가까운 그 표현을 했던 그 엄마의 자아 상태를 좀 이해해 보면 이런 구조예요. 엄마도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가 있겠죠. 나도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가 있죠. 그럼 나의 부모자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부모자아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부모의 모습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부모자아가 형성이 되고, 부모가 나한테 어릴 때 대했던 상황에서 내가 반응했던 게 아이자아로 남아서 여전히 있고, 자라면서 이 둘을 조율하면서 만들어진 게 어른자아인데, 내 부모자아가 말하자면 이 어른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부모자아가 전체 자아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른자아가 약한 상태에서는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과 부모가 했던 행동들이 내 자아 상태의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든 그건 나에게는, 아이였던 나에게는 부모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부모님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부모님은 너 나가 죽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부모도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가 있는데 부모가 그 말을 할 때는 아이자 상태였겠죠. 그래서 부모도 아이자가 있어. 부모도 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아이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고 아이처럼 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아이자의 모습으로 짜증을 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죠.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말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이 절대적 명제로 들어와서 내 부모 자아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 부모 자아의 주인 그 영역으로 훅 하고 들어와서 부모 자아 속에 있는 그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했던 아이자로서의 그 짜증나는 말, 부모는 그냥 던진 말, 그러나 나에게는 그게 주인 역할을 하는 부모자로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각본 결말로 나에게 그것이 작용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든 자꾸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반대로 만약에 각본 결말의 반대 지점에서 부모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만 줬다면 나는 긍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할 거고 내 각본은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형식이 되겠죠. 이렇게 부모의 아이자가 내게 부모자아로 들어올 수도 있고 부모의 부모자아가 내게 부모자아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부모의 어른자아가 내게 부모자아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어떤 형태로 더 많이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내 부모자아가 형성이 되고요. 그 중에서 부모가 부정적이고 존재를 부숴버리는, 존재를 망가뜨리는 종류의 말을 했을 때 더 자극적으로 내 부모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존재 자체를 부숴버리는 말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내 인생각본으로 들어와 부모자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부모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상관이 없어요. 주로 부모의 아이자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모의 아이자 상태가 내게 들어와서 내 부모자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해석을 우리는 하죠.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내 인생 각본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연습이 이미 시나리오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돼 있는 패턴을 내 시나리오가, 내 인생 각본이 갖고 있다면 자꾸 부정적인 정보만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릴 때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말들을 담아 보면서 나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지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그렇게 부모로부터 들었던 각본 결말에 대해서 내 자아 상태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